홍영태입니다. 대로라면은 민주당이 일당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었죠. 지금까지.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한 달 가까이 그런 위기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한동훈의 시간이 다시 올까? 초기에 한동훈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새롭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 새롭게 변화된 게 갑자기 안 좋은 그런 기류가 변하고 있고 이들이 극좌파들이 최우파락 리모컨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뒤에서 백낙청이라든가 함세웅이라든가 이런 자들 보이지 않는 옛날 원탁A가 가동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는 리모컨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극좌파들이 준동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대로면 민주당이 일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의 시간이 다시 올까가 변수입니다. 단합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바로 이런 얘기,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 4인이 본 결국 판세를 갖다가 중앙일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총선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총선이 유난히 예측이 어렵다. 이게 여의도 반응이란 겁니다. 정말 예측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정말 예측이 힘듭니다. 올해만 해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이라든가 민주당의 비명행사 공천파동,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 등 이슈가 터지면서 전국도 출렁거리기 시작했죠. 총선을 20일 남긴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 컨설턴트 등 전문가 사이에 중앙일보가 물어보고 있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 김대진 조앤씨 NI 대표,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진 조앤씨 NI 대표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국민의힘은 123석에서 132석. 민주당은 148석에서 153석. 아니 저렇게 공천 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쳤는데도 이렇게 점수가 많아야 되고 많게 예측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요. 국민의힘이 126석에서 136석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147에서 157로 예측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이 중앙일보가 전문가 4인이 본 판세라는 제하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심하게 봐야지 상당히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호 STI 대표는요 127에서 133석, 민주당은 142에서 145석 한 10표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최병천이라는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이 사람은 130에서 140석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은 135석에서 145석이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이건 중앙일보가 이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을 갖다가 임의로 임의로 추출해서 저는 모르고 있지만 저는 한 사람 정도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분들입니다만은 그래도 전문가를 잘 찾아서 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권은 하락하고 야권은 상승했다. 전문가 4인이 현재 총선 판세를 바라보는 시각을 일치했습니다. 예상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30에서 140석, 더불어민주당이 135에서 150석대 초반, 조국혁신당이 9석에서 14석, 개혁신당은 2석에서 4석, 그러니까 겨우 2석 정도. 구체적인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대로 선거를 어제 현재로 치른다면 민주당이 일당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다 일치를 하고 있다면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좌파죠. 신성장 연구소장은 연초에 이기는 정치학을 내면서 국민의힘이 144석,
민주당이 139석가량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소장은 현재 추이가 이어지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은 100석대 후반,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140석대 후반을 얻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호주 대사 임명 논란 등 급격히 확산한 여권발 악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만 해도 여당이 과반을 획득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승부처인 한강벨트에서 당초 여당의 낙승이 점쳐진 동작갑을도 혼전으로 바뀌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권 전체 판세도 여대 3대 7로 야권으로 넘어가는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분발을 안 하면 우리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이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어서 당초 여권에 호재로 작용하던 의과대학 증원 이슈도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판에 재등장했고, 이로 인해서 야권의 심판론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금 현재 상태를 말했습니다. 이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중앙일보는 보수적인 가치에 많이 동참하는 언론이 아니라고 평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나름대로 그들이 보는 견해에서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여당이 과반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한 데이터 분석가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도 민주당의 150석대 초반 획득이 지금 현재로는 유력해졌다 하고 전망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공천 관리는 상당히 무난했다고 지금 하면서도 이제는 공천의 시간이 끝나고 정책과 이슈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통상 총선이 있는 해에는 확대 재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긴축 재정을 했다. 지금도 서민층에 와닿는 물가 관리 등 딱히 이렇다 할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이기면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모호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당의 우호적인 성남 분당 갑을도 안철수 이광재, 김은혜, 김병우 후보가 접전 중입니다. 부산도 야권 지지도가 회복 중에 있다는 겁니다. 대개 연초엔 여권 우위 지역이었으나 최근에 이 전 장관과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여파로 중도층과 무당층이 돌아서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좌파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등등의 아까 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던 최 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의 재등판과 의대 정원이 남은 최대의 변수라면서 그간 여권이 우위를 점했던 것은 윤 대통령이 선거판에 별로 소환되지 않도록 관리했기 때문인데, 유 대표도 윤한 갈등에 주목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디커플링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이 판세를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디커플링, 커플링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붙이는 게 좌파적 사고들이 아닐까 생각은 해보지만, 그러나 경고하는 이 워닝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의식의 혁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갖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아닌 저런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이재명과 그런 자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인가를 염두에 둬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이가 마지막에 임기 마지막 판에 막 돌아다니면서 주장한 게 뭡니까?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를 얘기합니다. 미군 철수가 되면은 이 사람은 핵을 만들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자력을 이미 다 없애놨습니다. 이 사람은. 오자마자 원자력을 다 파괴를 해놨습니다. 북한 일변도로 북한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종전선언까지 주장을 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정전선언하고 종전선언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 유엔군 철수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유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권 심판론에 넘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이 중도층 벨트가 한 30%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힘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오늘이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 이런 것인데 오히려 긴축을 하고 있다. 아주 순수하고 정결하게 국가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인기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자 어떤 이런 선거철에는 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 이분은 항상 긴축을 해서 나라를 갖다가 이 정말 가정 경제를 다루듯이 정말 이 국가 경제도 그 어려운 것, 자, 내 돈 하니까 펑펑 보자 했던 이 극좌파들 정권, 이 문재인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나라의 경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돈을 이제 모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 아주 긴축하는 단계, 이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이슈가 있으면 이슈를 만들어내서 파이팅을 하면서 무언가 창조적으로 가야 됩니다. 20일 남았는데 이건 시간이 짧은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 또 대통령 합력으로서 힘을 합쳐서 뭔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급히 만들어내고 이슈를 선점을 해서 파이팅해서 이재명을 깨부셔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